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최순실 씨가 2,000건에 거의 달하는 악플에 대해서 이제 모욕으로 고소한 건을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제가 지금 사건을 맡고 있는데 좀 이런 쟁점이 있는 것 같다. 그때는 이제 고소기간의 도과 여부가 이제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사건 중에 하나가 공소시효가 도과됐다라고 해서 사건이 종결된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악플러를 고소를 했어. 자, 최순실 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최순실이 이제 고소를 한 거지. 나에 대한 이제 악플을 단 사람들. 막 이제 거의 굉장히 그냥 욕이에요, 욕. 그러니까 모욕이라고 하면 그냥 쌍욕을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막 쌍욕을 했어. 그렇게 돼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과 이제 모욕으로 이제 그냥 싸그리 고소를 한 건데요. 명예훼손이 되려면 어쨌든 사실을 적시해서 뭐 너가 뭐 이랬다던데 이런 거는 뭐 참 뭐뭐 하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명예훼손인 거지. 자,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명예훼손이 뭐예요? 사실을 적시한다는 게 뭐예요? 명예훼손이라는 건 결국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되잖아요. 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이 된다. 자, 그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자면 우리 회사 뭐 부장님이 바람이 났대요 뭐 이런 거. 진짜 바람이 났으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허위의 사실이었다. 아유, 왜 가정을 잘 지키시는 분한테 왜 바람이 났다고 하느냐 라고 하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되겠죠. 그것처럼 뭔가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바람이 났대, 아니면은 마누라를 때렸대, 뭐 이런 식의 뭔가 얘기가 나왔다, 스토리가 있다. 그러면 이제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와, 그 녀석 정말 삐리리한 녀석이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그냥 욕을 한번 탁 던졌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모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이제 워낙 이제 댓글이 많으니까 하나하나 이제 죄를 나눠가지고 고소하기가 번거로우니 이제 정통망법 명예훼손과 모욕이라고 해서 이제 싸그리 이제 1번, 2번, 3번, 3번 이렇게 해서 고소를 한 건데,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다퉈야 되는 게 뭐냐. 자, 나는 그냥 욕을 했을 뿐이야. 아이, 저거 뭐뭐뭐뭐 한 사람 같으니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자, 영상이니까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여튼 그렇게 욕을 한 거야. 자, 그런 경우라면 일단은 자, 내가 사실을 적시했는지 그냥 욕을 한 건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심플하게. 그래서 욕을 한 거다. 자, 그러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이 아니고요, 모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욕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자, 모욕은 뭐예요? 친고죄예요. 그러니까 친고죄에 대한 고소 기간,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얘가 6개월 안에 고소를 한 걸까? 라는 점을 다투셔야 되고, 자, 두 번째로, 자, 모욕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내에 고소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 6개월의 기준은 뭐야? 고소인이 자기에 대한 악플이 이렇게 달렸다는 것을 안 이후 6개월 내에 고소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자, 그거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더 확실한 거는 뭐예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거예요. 우리 의뢰인이 댓글을 달았어. 근데 그게 자, 지금이 언제냐면 2023년 1월이에요. 자, 그런데 5년 전이야. 그러면 2018년 2월이겠죠? 그러면은 2018년 1월쯤에 내가 글을 적었는데, 나보고 조사받으러 오래. 그래가지고, 조사 날짜도 잘 못 잡고 이러고 있었는데, 공소시효가 그냥 도과돼버렸다고 끝난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제가 나중에 성공사를 올릴 텐데. 여튼,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자, 내가 행위를 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진 않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고소는 시간이 지나서 하면은 고소하는 사람에게 불리합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한테는 유리할 수 있죠. 특히 모욕과 같은 친고죄인 경우에는요. 왜냐하면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되니까. 여튼 그래서 6개월 안에 고소를 했니? 그 다음에 5년이 지나지는 않았니? 혹시 네가 행위를 한 때부터?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공소시효 5년이 지났어 라고 하려면 그 공소시효라는 게 뭐야? 자, 공소시효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공소시효가 뭘까? 어떤 범죄에 대해서 일정 기한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5년이 지나면 뭐 조사할 필요도 없이 그냥 사건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과가 남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자, 모욕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그걸 일단 판단을 해보시고, 언제 내가 그 댓글을 적었을까? 그 다음에 공소시효라는 건 내가 조사를 받는 날짜까지가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이 공소시효 기간 내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자, 공소가 제기돼야 되는 거예요. 공소시효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소시효라는 게 공소시효가 한 열흘 남았는데 나보고 오라 그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끌면은 뭐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굉장히 중한 일이다라고 하면 급하게 뭐 체포해서 뭐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근데 모욕 정도 가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모욕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악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상담을 드릴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늘상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소인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만나도, 자, 악플을 다신 분을 만나도 늘 똑같은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악플을 다시는 분들은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달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줬어. 그럼 일단 미안합니다. 제가 그때는 너무 흥분해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글을 읽으셨으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스탠스를 취하셔라 라고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야, 걔가 그런 얘기 듣기 싫었으면은 걔가 그러지 말았어야지, 나는 정당한 비판을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수사관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이 사람에 대해서 선처를 해주기가 쉽지가 않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비난을 한, 비판을 한 상대방이 공인인지 아닌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의 공인인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주장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연 이러한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전과자를 만든다는 게 옳은 것이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피의자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하기보다는 변호인의 의견서 같은 것이 이제 들어가면서 해결을 하시는 게 가장 그림이 예쁩니다. 자, 잘못한 사람이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요. 아이, 그래, 잘못하긴 했는데, 아니, 근데 뭐 이런 거 가지고 처벌을 해요? 뭐, 이제 와가지고 뭐 그랬네? 이런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반성을 안 하는 것 같고, 반성을 안 한다는 게 뭐야? 이번에 잘못한 거 플러스, 얘 앞으로 또 그러겠구나, 라는 인상을 주면 결국은 이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변호인과 조사를 같이 가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의견서만 제출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모욕이라는 것이 크게 처벌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과가 생긴다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어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지, 결국 다 나쁜 의미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라면 변호인 의견서 정도만 제출해주는 걸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욕의 경우에 통상 이제 뭐 한 100만 원, 한 200만 원 정도 선에서 이제 합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자, 예를 들어서 항상 실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한 100만 원 혹은 150만 원 있어. 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어쨌든 뭐 고소 기간에 대해서 다투거나 뭐 이렇게 다툴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에게 피해 배상을 하고, 그리고 선처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테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사건을 강하게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고소야 라고 끝까지 밀어붙일 것인지, 아니면 투트랙으로 그런 주장을 살짝 하면서도 뭐 좀 합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덮어놓고 인정하면서 합의를 한다거나 할 수 있을 텐데, 결국 합의를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벌금 혹은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등을 다 계산을 했을 때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전과가 생기는 게 문제라면서요, 제가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과가 무조건 안 생기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한데 어쨌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전과가 안 생긴다고 해서 뭐 무조건 뭐 1억씩 쓰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300, 500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열심히 좀 싸워줄 수 있는 뭐 적어도 의견서라도 좀 들어갈 수 있다거나, 그게 더 낫겠다. 아니면 이거 뭐 합의해도 100만 원이고 인정이 돼도 한 벌금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될 텐데 내가 왜 굳이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그냥 적절히 알아서 그냥 하고, 합의도 그냥 뭐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내가 알아서 해보겠다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이고,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선택이 좀 쉽지 않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경우라면 상담을 통해서 또 한번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논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여튼 최근에는 고소당하는 일이 굉장히 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이라든가 워낙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다양하게 의견을 주고받다 보면 고소를 당하거나 하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라면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물론 그런 댓글을 달지 않고 다른 사람과 언쟁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기왕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앞으로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